자, 우선 문제 1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보시면 꿈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꿈을 한번 찾아보면 꿈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자, 이 꿈은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자라나는 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벗어나고 싶은 현실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했죠. 어떤 삶이냐면 고단한 삶이고요. 플러스 고립된 삶의 모습이었죠. 삶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고 있고요. 벗어나고 싶은 생활의 단면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맞겠죠. 가족권의 불화 마찬가지로 없고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 의미죠. 그리고 상처의 치유 과정, 치유를 하고 있진 않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번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문제는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맞는 4개의 선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를 모두 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기억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설명했죠? 공감각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청각의 시각화다 라고 청각의 시각화라고 설명을 했죠. 시각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내가 오랫동안 치지 못했던 그 피아노 소리, 그리고 현실의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피아노 소리가 되는 거죠. 자, 1번 볼까요? 청각적인 대상을 시각으로 바꿔놓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걸 공감각이라고 하죠. 공허함은 아니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니은 보도록 합니다.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용의 표현이라고 했죠. 인용의 표현을 통해서 현실의 부조리함 아니면 부당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각성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성하는 부분이. 자,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맞네요. 그리고 현실의 부당함을 느낀다. 맞네요. 자, 디귿 보도록 할까요? 디귿. 언니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뒤에 안 맞을 경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밤을 새울 터였다 라고 하는 나의 추측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추측은 언니의 마찬가지로 고단한 삶이고요. 고단한 삶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자, 가정적 진술을 통해서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추측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얼 볼까요?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설명했죠? 뚝뚝이라는 부분 음성상징어 그리고 뭐뭐 같았다 지규의 표현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는 효과는 현실의 절망감일 수도 있지만 절망감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쓴다고 했죠. 어떤 말을 쓴다고 했죠? 비통함 이란 말로 정리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비통함이라고. 자, 볼까요? 사물을 인격체에 비유하는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서 인물이 처한 현실의 비통함을 형상화한다. 맞네요. 자, 마지막 미음 보도록 할까요?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은 음성상징어 설명했죠. 그리고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죠. 촉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촉각. 그리고 이때 느끼는 정서가 절망감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죠? 자, 볼까요? 음성상징어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맞고요. 인물이 느끼는 절망감을 표현한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오 라고 돼 있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삶을 소망한다 라고 설명을 했죠. 사회적인 이 삶을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들과 관계 맺는 상황에 대한 기대와 소망 맞죠?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한 아이처럼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의 삶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즉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생활을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삶으로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구나. 일시적인 삶이란 얘기죠. 맞는 얘기네요. 피아노가 썩을까봐 걱정이었다라고 하는 건 애착 또는 애정을 의미하는 거죠.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건 분노를 억압의 주체에게 직접 표출한다고 되어 있죠. 직접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집주인 사내에게, 주인집 사내에게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화를 막 낸 경우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혹시나 들을까봐 도 이거 하나 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나가 방에 물에 잠겨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피아노를 치는 건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죠. 자존심.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자기 환멸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다시 4번 문제 볼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인쇄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소화할 수 없는 양의 일을 주며 3일 안에 해달라고 하는 건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척박한 노동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운 현실과 척박한 노동 현실이라고 위에 적혀 있죠.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진보적 기계 앞에서 나의 등이 네안데르탈레인처럼 점점 굽어가고 있는 건 기계화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거죠.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반지하에서 타자 소리가 나고 영어 단어 외우는 소리가 나고 이거는 설명했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준비하는 공간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벽지에 곰팡이 꽃이 피어있다 라고 하는 건 당연히 누추한, 바꿔서 얘기하면 고단한 삶의 공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지하는 원래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인집 남자의 기성세대의 표현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무책임함이었죠.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들어갑니다. 기억의 의미를 이해한 걸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기억은 앞에서 보면 피아노라고 나옵니다. 피아노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죠. 중산층의 안정과 성공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얘기하고요. 플러스 엄마의 자존심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정답은 쉽네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태도 맞네요.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입니다. 역순행,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았고요.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야기 밖에 위치하는 건 전지적인 시점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야기 내부에 위치한다 라고 설명을 했죠. 구체적인 배경 묘사가 나오죠. 곰팡이가 날아다니는 집안의 풍경, 그 다음에 집이 물에 잠기는 풍경을 통해서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과장된 행동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반전을 꾀하는 것도 없고요. 과거 현재 교차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시면 3번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오 라고 돼 있죠. 사내는 빗물에 자신의 몸이 젖어왔지만 계속해서 잠을 잤다. 여기 보시면 잠자고 있는 모습 나오죠. 나는 호기심에 사내의 이를 만지려 했던 자신을 자책하였다라고 돼 있네요. 자, 앞에 부분 볼까요? 자,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나도 사내의 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사내의 입술을 향해서 손을 조심스럽게 뻗었죠. 그리고 다급하게 손을 거두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부분, 자책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맞네요. 나는 주인집 식구들이 외출하면 늘 피아노를 쳤대요. 아니요. 딱 한 번 칩니다. 딱 한 번. 그리고 그것도 들키게 되죠. 집주인은 나가 사는 방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외면하죠.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라고 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언니는 빗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올 걸 알고 있었죠. 여러 번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정답은 3번이네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서술 방식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 한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죠. 자신의 생각인데 보시면 작은 따옴표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죠. 인용부 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인용부를 사용하지 않고 인물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죠. 이때 인물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할까요? 언니는 앞에서 봤던 부분이죠. 추측하는 부분이네요. 추측하는 부분. 추측의 의미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도록 할까요? 디귿 부분은 벽면은 검은 눈물이 뚝뚝 흐르는 설명했죠. 뚝뚝은 음성상징어, 그 다음에 같았다라는 건 지규의 표현 설명했습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 맞네요. 비유적인 표현은 지규를 얘기하는 거죠. 지규를.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도록 할까요?
리을은 언니의 영어 교재, 컴퓨터 활자 디귿, 아버지의 전화, 우리의 여름도 톡톡 터져버렸다라고 돼 있죠. 이걸 갖고 와서 뭐라고 설명했죠?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톡톡 터지는 건 그걸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서술자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다른 인물의 관점으로 볼 리가 없죠. 자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시점에 교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빗줄기가 거세졌죠. 그리고 나는 피아노를 치고요. 발목이 잠긴 그는 웃고 있었다고 돼 있죠. 나라고 하는 표지가 나타나네요. 서술자 표지.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도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서술 주체를 나타내는 표지인 나가 나타나고 지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지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정답을 찾으시면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들어갑니다. 집 보수로 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잠깐 피아노를 친 나에게 항의하는 집주인은 이기적이라고 설명했죠. 이기적. 기억나시죠? 자, 나가 빗물이 흘러드는 쇳방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열악한 공간이다. 설명했죠. 집주인의 항의를 받은 내가 휴대전화로 연주를 이어가는 모습은 반항하는 모습이죠. 자존심을 지킨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저항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심한 저항이죠. 지하 쇳병에서 내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처음으로 도가 눅눅했다라고 돼 있죠. 고단한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피아노가 물에 잠긴 상황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행위였다라고 설명했죠. 기억나시죠? 정답은 3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